그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전기차 글로벌 보급률이 한 제가 알기로는 7%가 안 돼요. 그럼 아직도 93%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작년에 네. 사장님께서 네. 좀 성공 투자랑 실패 투자 네. 사례 한 가지씩 네. 아, 공개해 진짜. 주신다면 네. 성공 투자에서는 우리가 뭐 배울 것들이 있을 거고 맞아요. 실패한 것에서 그럼요. 우리도 함께 조금 배울 것들도 있을 텐데. 네, 저의 실패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의 성공이지만 같이 또 공유하면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성공 투자 사례는 제가 에코프로 BM, 예, 또 제가 좋아하는 2차 전지 쪽에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 종목을 예, 2차 전지를 제가 하도 방송에서 오늘은 이제 좀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원래 제가 이제 타 방송을 좀 나가면은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이름에 별명을 좀 본따서 너 이제 2차 전지 사령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주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BM 당연히 이제 양극재 쪽에 좀 대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서는 좀 대장주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게 너무 시총 큰 거 아니냐,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닥에서 2배, 3배 올랐던 종목들이 또 10배, 20배 올라가요. 그런 게 이제 2차 전지는 숫자로 확인이 되면서 올라가고 전 세계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강한 시세를 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런 트렌드가 앞으로도 최소 10년 이상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전기차 글로벌 보급률이 한 제가 알기로는 7%가 안 돼요. 그럼 아직도 93%가 대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시장이 아직도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일단은 골랐고요. 제가 초기부터 조금 매매를 하기는 했어요. 2020년 들어오면서부터 가격대에서는 한 5만 원에서부터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큰 확신이 저도 없다 보니까 네. 약간의 좀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네. 뭐 한 15%나 30% 나면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해오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조금 크게 들어갈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게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난 이후에 조금 급등들을 했다가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있었어요. 네. 2021년 들어와서 횡보를 하는 구간들이 있었는데 한 5월 정도까지 횡보를 하면서 자리들을, 이것도 역시나 월봉인데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좀 횡보하는 구간들, 그런데 외국인들 지분율이 조금 이제 정체되는 구간들을 2020년 중반부터 2021년 초까지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한 3월 달 정도 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지분율을 늘려나가는 게 이제 눈에 띄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굉장히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채 한 6%가 되지 않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좀 늘려나가려고 하나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중국 쪽에서도 이제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차량들의 판매가 늘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하고 사실상 예전 구 LG 화학이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분쟁이 있었어요. 특허 침해라던가 뭐 인력 빼가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SK 이노베이션이 중국 내 조지아 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제소를 했던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랬는데 결국에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리 2차 전지 생산 시설이 없었어요. 미국 공장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니네 둘이 화해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공장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화해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건 이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됐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SK 이노베이션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해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 보면은 일단 저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3월 달부터 조금 모아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가격대가 대략 한 평단으로 따지면은 17만 원대 정도가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빠르게 호전돼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당연히 양극재 쪽에서는 최고의 기업이 돼 나가고 있는 에코프로 BM의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전혀 매도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는 짧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30% 미만의 수익률을 추구한 다음에 매도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수익을 추구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게 되니까 제가 이 종목들을 한 55만 원 정도 평단에 일단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포트에서 한 50%는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나머지 50%는 여전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50%를 매도를 했던 이유는 한 이 정도 작년 이제 12월 달에 좀 집중적으로 1일부터 매도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대주주 어떤 양도세 이슈도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윗꼬리가 달린 이후에 외국인들도 일단은 같이 좀 비중을 또 줄였어요. 이런 구간에 있어서 또 배당 차익을 노렸던 부분들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비중을 50% 이상은 계좌에서 다 줄여 나가자라는 관점으로 55만 원 부근 매도를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수익률이 한 220% 정도 이런 종목에서도 단기간에 불과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으로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접근을 하시고 싶다면은 정말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 말고 바닥에서 10배 올라갈 종목 추천해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산업이 단순 테마가 아니고 이미 전기차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서 성숙해 나가고 있고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전기차 쪽으로 뛰어들면서 산업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로 놓고 보면은 10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산업에서 10배 이렇게 막 10배거를 추구할 종목을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에서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 그러면 이제 좀 실패하셨다. 네. 뭔가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할 교훈점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네이버예요. 네, 네이버. 이거 반드시 실패를 했다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좀 물리셨군요. 예, 물렸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제가 지켰던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수익이 정말로 쪼그라들었던 그리고 기회비용,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른 쪽을 투자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우리 금융 쪽에서는 기회비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두 가지에서 좀 실패했던 사례로 네이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뭐 아까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어요. 국내 대표 IT였는데 이게 이제 플랫폼화가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산업들이 이쪽으로 붙고 신사업들이 파생이 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게 되면은 2021년도 한 5월 달에 매수는 잘했어요. 이거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도 외국인들 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리들을 보통 딱딱 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면서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는 이런 지점에서도 좀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2020년 들어와서는 이런 지점 마지막 이제 20월선인데 이런 이평선 가격적으로 따지면은 한 15만 원 부근에 도달했을 때에는 손절 본인이 감내하실 수 있는 만큼의 손절을 잡고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음봉 윗꼬리 두 개가 달리면서 음봉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고점에서는 매도를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음봉이 출현하는 이런 정도 한 30만 원대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또 횡보를 했다가 올리고 이런 지점 저는 이제 이평선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제 10월선까지 이때는 이제 20월선이었는데 이 이후로는 20월선까지는 잘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0월선 부근에서 이런 자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가 21년 5월 달 정도 됐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한 35만 원 정도 평단으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한 달 동안요. 그러면서 수익 구간이 이런 구간들처럼 충분히 나와줬어요. 46만 원까지면은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도 있고 뭐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러 가다가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대응을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도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그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윗꼬리가 정말로 이제 두 개씩 달렸을 때 아주 고점은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구간 그리고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매도를 한 43만 원대 정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거든요. 왜 못하셨어요? 이거 저도 이제 조금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이제 플랫폼 규제가 나오고 해도 네이버 카카오인데 플랫폼인데 사용자들 묶어놓고 신사업 계속 하고 있고 카카오가 생각보다 신사업에서 빠르게 실적들을 내줬으니까 네이버도 분명히 실적들이 거기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주가를 다시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기만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이건 조금 더 가져가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벌을 계속적으로 내려주더라고요. 양봉이 잠깐 나오는 듯 했으나 이제 최상단 이평선에 또 막혔고요. 그 다음 달 11월 달에도 막히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7, 8, 9월에 이제 매도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제가 이 일봉상으로 지표가 121선이 제가 이제 깨졌을 때 결국에는 또 매도를 했어요. 네, 121선은 제가 중장기 이평선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지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지지를 받는구나 했는데 확 또 깨져버리니까 이제 이런 지점에서는 손절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 구간. 손절은 아니죠. 네, 일단 수익으로 마감하기는 했어요. 한 39만 원 정도의 매도를 했는데 4만 원의 주당 차익을 남기긴 했지만 그 기간 이제 마음고생이 심했던 기간들 이렇게 7월달, 8월달에 매도를 하고 나와서 다른 종목들을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결국엔 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비록 수익 마감이기는 했으나 조금 뼈아픈 그런 매매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괜찮게 보시나요? 예, 일단은 오늘 잠깐 아까 제가 한번 외국인들 장마감 후에 보자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네, 외국인들 일단은 다시 또 매수가 아주 소량 들어왔어요. 25억 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는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 강하게 들어왔던 투신 연기금의 매수세도 연기금 오늘 140억 팔았어요. 네. 그리고 투신은 거의 뭐 안 샀고요. 금융투자 25억 샀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거는 투신하고 연기금은 자금이 지금 여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매도했고요. 제가 이거 3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쪽 2개가 대량 매도를 했거든요. 그 금융투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얘네들이 들어왔다가 근데 이쪽은 단기 매도 차익 거래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믿을 건 외국인인데 25억 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반등에 힘을 실어줄 만한 수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일단은 5일선, 11선까지 뚫으려는 과정에서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1.8%까지 상승했는데 1% 이상을 반납을 하면서 0.7% 종가로 마감을 했고요. 결국엔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주가 상승의 확신이 아직까지도 없는 구간. 플랫폼의 규제가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빅테크 또 금리 인상까지도 겹쳐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촬영 시간이 거의 한 2시간째. 2시간이 갔나요? 한 3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저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여쭤봐야 되니까 오늘은 2022년에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은지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올해가 좀 힘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금리 인상 뭐 이 정도 속도로 해봐야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것이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으로 어떤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좀 대응은 달라지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겠지만 우리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들은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자금들을 항상 조금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어떤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무리하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데 그렇다 보면은 손실이 나오는 구간도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순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항상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을 앞두고 있는 시장은 항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베팅을 항상 할 필요는 없는 투자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점을 기다려서 우리가 정말로 야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하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좋은 공에 대해서만 방망이를 휘두르면 돼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골라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도 배팅을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오늘 기술적인 관점으로도 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 지분율이라던가 기관들의 매매 현황, 그리고 또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 기술적으로 매물대라던가 지지선 이런 것들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들도 반드시 정립을 해놓으시면은 매매 타이밍, 종목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좋다는 것만 가지고 어떤 시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네이버 가지고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팔고 누군가는 눈물의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려는 노력도 기본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같이 병행을 하시면은 저는 정말로 상위 투자자가 1%, 10%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려운 시장에서 조금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도 공부를 하시되 거기에 더불어서 기술적으로 내가 정말로 들어가고 손절하고 이런 시점을 잡아보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네. 투자자분들은 크게 세 개, 외국인과 기관과 이제 개인 투자자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한 축을 크게 담당하고 계신 이제 외국인 분들이 네. 지분율을 좀 어떻게 보고 그런 것들 어떻게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되는지를 네. 좀 크게 잘 배운 시간이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큰 종목들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분율이 낮은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지분을 늘려나가는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산업과 주식시장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초기에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두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차장님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네. 제 주식에 네. 외국인 지분율부터 네. 한번 대입 한번 해보시면은 분석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사행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